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기초 예비 자료해석 필세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지금 필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4일 동안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게 바로 이 기초 예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초 예비 단계는 그 다음에 강의가 뭔지를 이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기초 강의 혹은 기초 이론 강의라고 하는 그 강의가 다음에 오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 예비 강의는 뭘 하는 강의냐? 이 기초 이론 강의에서는 우리가 크게 개념 그리고 문풀 두 가지를 다루거든요. 근데 이 문풀이 지금 기초 강의에서 다루는 게 100문제가 기본이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가지 방식으로 하겠죠. 근데 학생들이 같은 설명에 대해서 이해도가 또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스피드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스피드가 빠르면 당연히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실전에서 이 정도 스피드로 풀어내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문제풀이 기준을 삼으면 되겠다. 이게 장점이 될 거지만 아무래도 학습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풀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 80문제로 줄인 다음에 그리고 이 80문제를 굉장히 세밀하게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그 선지가 보통 5개가 이렇게 있죠. 자, 1, 2, 3, 4, 5번 선지 중에 뭐 옳은 거 골라라 뭐 이런 방식인데 기초 강의 가면은 모든 선지를 다 서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선순위가 높은 그리고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선지가 있다면 그 선지는 필수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선지는 넘어가거나 아니면 수험생 여러분들께 맡기고 넘어간 혹은 그 다음에 질문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기초 예비 강의 80문제에서는 모든 선지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실제 내가 그 5개의 선지 중에서 문제 풀 때 뭐를 판단할 건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내가 실전에서 그 5개를 풀 줄 알면서 일부를 푸는 것과 실전에서 5개 다 풀 줄은 모르겠는데 일부를 푸는 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개를 어쨌든 다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채우고 가겠다. 자, 기초 예비에서는 우리 문풀이 위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80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선지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죠. 자, 응용 포인트까지 정리를 하는 강의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겨진 과제가 있죠. 뭐냐? 수업을 듣고 어떻게 복습할 것인가? 복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문제 풀이를 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풀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푼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이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서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걸 내 걸로 만들면 되고 아닌데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고착화시켜서 체화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혹시 나는 좀 판단하기 애매한 것 같아.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이나 내가 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항상 제가 요구하는 게 있죠.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질문을 해서 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복습은 문풀 강의이기 때문에 문풀 하셔야 돼요. 자, 문풀을 한다는 건 단순히 풀고 맞췄냐 틀렸냐를 보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인 거고, 여기서는 항상 강의의 내용대로 풀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시험 때마다 좀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커리는 커리대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도 제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가 있는 모든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 자, 강의나 뭐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들은 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배운 대로 안 풀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푸는 거예요. 물론 자기 방식이 틀린 거냐? 그렇진 않아요. 내 방식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내 방식에 대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게 습관으로 굳어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리고 문제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예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예습을 할 필요는 없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강의 열심히 듣고 이거는 왜 효율적인지 이거는 왜 비효율적인지 고민이 된다? 질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강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단순히 문제 오늘 10문제 풀었다, 20문제 풀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100문제 풀어봤자 소용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강의에서 배우거나 혹은 강의에서 내가 결정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도록 계속 체화해 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풀 위주의 강의가 될 거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번 보시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왼쪽 단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 단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단에 뭐 하겠다? 감이 오죠? 자, 필기 하시면 돼요. 자, 필기는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막 빡빡하게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만 할 거냐?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 쌤, 개념은 앞 강의에서 끝나지 않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강의로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은 그때그때 챙길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도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여백은 문제풀이를 할 때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뭘 지금 필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기다 막 계산해놓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러면 이 책의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단에는 필기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수가 80문제가량 됩니다. 이 80문제의 출처는 민경채 또는 7급 공채 기출 문제예요. 선생님, 저는 5급 공채 문제 다뤄보고 싶은데요. 걱정 마세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문제들을 모두 차례대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아무래도 민경채와 7급 공채 기출 문제는 난이도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문제가 이제 크게 피셋은 3개가 있어요. 자, 3개가 있는데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민경채 그리고 7급 공채 문제, 기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5급 공채 그리고 국립외교원 기출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입법고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올해 커리큘럼상에서는 싹 다 다릅니다. 싹 다 다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민경채 7급 공채인데 난이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난이도 기준으로 얘가 별 1개짜리라고 하면 얘가 별 2개 그리고 얘가 별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볼 시험은 이건데 선생님 이걸 해야 되지 않나요? 맞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익혀두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면서도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준다면 실전에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쌤, 이건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버려도 되는 문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본인이 버려질 거다, 시험에서. 자, 어떤 시험이든 이건 안 나올 거야. 이거는 버려야 돼. 라는 거를 학습 초기부터 만들어두면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그건 일단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싸울 때, 자, 눈싸움으로 이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눈을 깔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말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저건 어려운 문제. 저거는 너무, 풀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야. 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처음부터 가지는 건 좋지 않다. 결국 이것도 인간이 낸 문제인데 인간이 왜 못 푸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차례대로 난이도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겠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은 해설이 있을 거예요. 해설. 자, 해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해설은 기본적으로 수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이제 합격자들이 보통 어떻게 풀었는지 거기 보면 합격자 팁이라고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자 팁에 있는 류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합격자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뭐 수리적인 해설을 하다가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합격자 팁에 있는 내용들을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